안녕하세요. 한국은 강하다. 한강입니다. 탱크가 전장의 왕이 되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오랜 세월 동안 독일은 이 세계에서 확실한 리더였습니다. 특히 레오파드 시리즈는 최고의 전차로 여겨졌습니다. 이 전차들은 강하고 빠르며 거의 무적에 가까웠습니다. 전차는 독일의 자부심이자 방위 산업의 핵심이었습니다. 레오파드 전차는 군사계의 슈퍼히어로와도 같았습니다. 강력한 공격을 견딜 수 있는 두꺼운 장갑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치명적인 주포가 장착되어 있었죠. 전 세계 국가들이 레오파드 전차를 구매하고자 했던 이유는 신뢰성과 뛰어난 성능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은 전차 강국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차 산업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나라가 있으니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K2 블랙팬서 전차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차는 최신 기술이 집약된 강력한 첨단 전차입니다. 방위 산업에서 한국의 부상은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군사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여기에는 탱크뿐만 아니라 선박, 항공기, 사이버 방어 시스템도 포함됩니다. K2 블랙팬서 전차는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빛나는 사례입니다.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세계 최고와 견줄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산 전차를 계속 구매하는 대신 한국의 K2 블랙팬서 전차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군사기술 분야에서 큰 이슈였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전차의 품질과 능력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납기였습니다. 한국은 K2 전차에 빠른 납품을 약속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선 최신 장비를 최대한 빨리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K2 전차는 폴란드의 군사적 필요를 충족하는 첨단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폴란드의 결정은 단순히 탱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뢰와 파트너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전차를 선택함으로써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끌며 한국을 방위 산업에서 진지한 플레이어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첨단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동안 북쪽 이웃인 북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달 초 북한은 군사훈련을 통해 몇 가지 새로운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이 훈련은 군사력을 과시하고 전 세계, 특히 남한과 미국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신형 무기 중에는 M2용 이굼 탱크와 신형 K9 자주곡사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신무기들은 많은 환호와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이 무기들이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M2용 이굼 전차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공격력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K9 곡사포의 방어 능력도 현대의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의 신형 무기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효과적인 군사기술을 개발하는 데 직면한 지속적인 과제를 강조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방위 산업은 번창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의 K2 흑표 전차를 납품한 것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이 전차를 제조하는 현대로템은 K2 전차 10대가 예정대로 폴란드에 인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납품은 연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56대의 전차 대량 주문의 일부입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 특히 디펜스24라는 유명 매체는 K2 전차의 폴란드형 변형 모델인 K2PL에 대해 매우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디펜스24는 30mm 원격 제어 무기 시스템, 능동 보호 시스템 K2PL의 몇 가지 첨단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전차의 전투 능력과 방호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또한 디펜스24는 폴란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K2PL에 적용된 특정 수정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 보호 모듈과 무장 업그레이드로 인해 탱크의 무게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K2PL은 수륙 양용 기능을 갖추고 있어 최대 수심 4.1m의 물속에서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라파엘과 협력하여 개발한 하드킬 능동 파괴 장치와 같은 전차의 첨단 방어 시스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전차 인수는 단순한 군사적 업그레이드 그 이상입니다. 또한 상당한 경제적 이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K2PL의 폴란드 현지 생산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폴란드와 한국 간의 파트너십은 양국 모두에게 윈윈입니다. 방위 산업에서 독일의 입지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한때 탱크 생산에서 부동의 선두주자였던 독일은 이제 한국과의 새로운 경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 전차 대신 한국 전차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독일은 나토 의무를 이행하고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의존도는 폴란드가 자국산 레오파드 전차 대신 한국산 전차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독일의 과거 유보와 함께 방산 역학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독일은 전차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할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전략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토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독일은 적응과 혁신에 대한 추가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전략적 복잡성에 더해 한국은 최근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네이토의 협력 사이버 방어센터 OE에 가입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사이버 전쟁의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이버 전쟁은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점점 더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각국은 전력망, 교통망, 통신 시스템과 같은 핵심 인프라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한국의 앞선 사이버 방어 역량과 양자암호 기술 리더십은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로부터 국제적인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독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양자암호 통신은 한국을 글로벌 사이버 보안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이 기술은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한 안전한 통신 채널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한국은 CCDCOE에 가입함으로써 자국의 사이버 방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보안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약자가 모든 역경을 딛고 정상에 오르는 스릴 넘치는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은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혁신과 노력,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은 강국으로 변모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최첨단 기술과 인상적인 군사제품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 가장 빛나는 스타 중 하나는 K2 블랙팬서 전차입니다. 이 전차는 단순한 장갑차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지를 상징하는 제품입니다. K2 블랙팬서 전차는 군용 차량의 세계에서 하이테크 슈퍼히어로와 같은 존재입니다. 속도, 파워, 첨단 기술을 결합하여 현존하는 전차 중 가장 강력한 전차 중 하나입니다. K2 블랙팬서가 특별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째, K2 전차는 크기에 비해 엄청나게 빠릅니다. 도로에서는 최대 시속 70km, 오프로드에서는 시속 50km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속도 덕분에 다양한 지형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전투 상황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음으로 K2 전차에는 강력한 120mm 평구경 주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주포는 두꺼운 적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장갑 관통탄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탄약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차에는 이동 중에도 높은 정확도를 보장하는 첨단 사격 제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K2 전차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 중 하나는 첨단 장갑입니다. 이 전차에는 복합 장갑이 장착되어 있어 적의 포격으로부터 탁월한 방어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미사일과 로켓이 전차에 충돌하기 전에 이를 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능동 보호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덕분에 K2는 승무원에게 가장 안전한 전차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특징은 전차의 수륙 양용 능력입니다. K2는 스노클 시스템 덕분에 최대 4.1m 깊이의 수중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 덕분에 다양한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 전술적 유연성이 향상됩니다. 방위 산업에서 한국의 성공은 첨단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군수품을 수출하는 데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중요한 거래 중 하나는 폴란드와의 거래였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중시하는 폴란드는 한국에서 K2 블랙팬서 전차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한국 방위산업이 독일과 미국 같은 전통적인 군사 강국의 제품과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한국 방위산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는 K2 전차의 폴란드형 버전인 K2PL에 대해 매우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디펜스24는 30mm 원격 제어 무기 시스템과 능동 보호 시스템 APS 등 K2PL의 여러 첨단 기능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전차의 전투 능력과 방어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또한 디펜스24는 폴란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K2PL에 적용된 특정 수정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적인 보호 모듈과 무장 업그레이드로 인해 탱크의 무게가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K2PL은 공격에 대한 복원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수륙 양용 기능을 갖추고 있어 최대 수심 4.1m의 물속에서도 운용할 수 있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K2PL에는 하드킬 액티브 디스트럭터로 알려진 첨단 방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라파엘과 협력하여 개발한 이 시스템은 미사일이 탱크에 충돌하기 전에 미사일을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보호 기능은 전장에서 다양한 위협에 직면하는 현대의 장갑차에 매우 중요합니다. 폴란드의 K2PL 전차 도입은 단순히 군사력 강화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또한 상당한 경제적 이익도 약속합니다. K2PL의 폴란드 현지 생산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란드와 한국 간의 파트너십은 양국 모두에게 윈윈입니다. 이러한 방산 계약의 경제적 이익은 상당합니다.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투자를 유치합니다. 폴란드에게 K2PL 전차는 전략적인 군사적 업그레이드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입장에선 이러한 계약을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군사 활동으로 연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끄는 이 나라는 종종 군사 훈련과 새로운 무기 전시를 통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합니다. 이달 초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합동훈련과 동시에 진행된 일련의 군사훈련에서 몇 가지 새로운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이 훈련은 북한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기획된 성대한 쇼였습니다. 새로운 무기에는 M-20 탱크와 업데이트된 버전의 K9 자주곡사포가 포함되었습니다. 북한의 무기고에 새로 추가된 이 무기에 대한 많은 흥분과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군사 퍼레이드, 극적인 훈련, 격렬한 수사는 북한이 전 세계, 특히 남쪽 이웃 국가와 미국의 메시지를 보내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M-20 탱크는 최근 북한의 군사 퍼레이드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차량 중 하나였습니다. 이 탱크는 위장 무늬로 칠해져 퍼레이드장을 가로지르며 웅장한 팡파르를 울리며 등장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강력한 신무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몇 가지 심각한 결함이 드러났습니다. M2020 전차는 위협적인 외형과는 달리 현대전차에서 기대할 수 있는 화력이 부족합니다. 주포는 다른 국가의 전차만큼 강력하지 않아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갑도 적 무기의 공격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즉, M2020 전차는 전투에서 비교적 쉽게 파괴될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약점입니다. 튼튼해 보이지만 화살에 쉽게 뚫릴 수 있는 방패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M2020 전차의 상황입니다. 인상적으로 보이지만 현대전에서 필요한 방어력이나 공격력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북한의 새로운 군사기술에 큰 기대를 걸었던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북한이 선보인 또 다른 무기는 K9 자주곡사포의 신형 버전이었습니다. 원래 K9 곡사포는 뛰어난 성능으로 유명한 남한의 설계입니다.
장거리 포탄을 매우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는 강력한 포병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버전은 오리지널의 명성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선보인 개량형 K9 곡사포는 남한 K가의 주요 특징 중 몇 가지가 부족한 듯했습니다. 사거리와 명중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방어 능력도 의문시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전투에서 북한 K9 곡사포가 남한 곡사포에 비해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대의 자동차를 비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모든 최신 기능을 갖춘 최고급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비슷해 보이지만 성능이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저렴한 모조품입니다. 북한산 K9 곡사포와 남한산 K-타입 곡사포의 비교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북한의 군사 전시에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주민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또한 다른 국가, 특히 한국과 미국의 북한이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방어할 의지가 있다는 경고의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의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새로운 무기의 한계는 북한이 첨단 군사기술을 개발하는 데 직면한 어려움을 드러냅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고립되어 왔기 때문에 첨단 무기 개발에 필요한 최신 기술과 자원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군에 막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강력한 군대가 생존과 세계 무대에서 입지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북한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효과적이진 않더라도 새로운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선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한국은 방위산업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매우 다릅니다. 첨단 기술, 국제 파트너십, 품질과 혁신에 대한 강력한 집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가장 인상적인 성과 중 하나는 K2 블랙팬서 전차입니다. 이 전차는 미국과 독일과 같은 전통적인 군사 강국의 전차에 필적하는 기능을 갖춘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차 중 하나로 꼽힙니다. 최근 한국은 총 50대의 전차 주문 중 일부인 8대의 K2 전차를 폴란드에 납품했습니다. 이번 납품은 적시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폴란드가 기대하는 높은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 특히 디펜스 이스타는 K2 전차의 폴란드형 버전인 K2PL의 첨단 기능과 성능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K2PL 전차는 폴란드 군의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K2 블랙팬서의 개조 버전입니다. 이 전차에는 30mm 원격 제어 무기 시스템과 능동 보호 시스템과 같은 여러 가지 첨단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전차의 전투 능력과 방어력을 크게 향상시켜 전장에서 강력한 전차로 거듭나게 해줍니다. 디펜스 24는 K2PL에 적용된 구체적인 변경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적인 보호 모듈과 무장 업그레이드로 인해 탱크의 무게가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K2PL은 공격에 대한 복원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수륙 양용 기능을 갖추고 있어 최대 수심 4.1m의 물속에서도 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또한 K2PL에는 하드킬 액티브 디스트럭터로 알려진 첨단 방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라파엘과 협력하여 개발한 이 시스템은 미사일이 탱크에 충돌하기 전에 미사일을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보호 기능은 전장에서 다양한 위협에 직면하는 현대의 장갑차에 매우 중요합니다. 폴란드의 K2PL 전차 도입은 단순히 군사력 강화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또한 상당한 경제적 이익도 약속합니다. K2PL의 폴란드 현지 생산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란드와 한국 간의 파트너십은 양국 모두에게 윈윈입니다. 이러한 방산 계약의 경제적 이익은 상당합니다.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투자를 유치합니다. 폴란드에게 K2PL 전차는 전략적인 군사적 업그레이드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입장에선 이러한 계약을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한때 탱크 생산의 부동의 선두주자였던 독일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산 전차 대신 한국산 전차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은 시대 변화의 분명한 신호입니다. 탱크 산업에서 독일의 전통적인 우위가 한국과 같은 새로운 플레이어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탱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 방위 산업의 광범위한 변화를 반영합니다. 각국은 최고의 기술, 가장 빠른 납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성공한 한국의 성공으로 경쟁 구도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입장은 나토에 대한 의무와 우크라이나 지원의 필요성 때문에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러한 의무로 인해 독일은 한국 방위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의존도는 폴란드가 자국산 레오파드 전차 대신 한국산 전차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독일의 과거 유보와 함께 국방 역학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전략적 복잡성에 더해 한국은 최근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네이토의 협력 사이버 방어센터 CCOE에 가입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사이버 전쟁의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이버 전쟁은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점점 더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각국은 전력망, 교통망, 통신 시스템과 같은 핵심 인프라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한국의 앞선 사이버 방어 역량과 양자 암호 기술 리더십은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로부터 국제적인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독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양자 암호 통신은 한국을 글로벌 사이버 보안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이 기술은 양자 역학의 원리를 이용해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한 안전한 통신 채널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한국은 CCDCOE에 가입함으로써 자국의 사이버 방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보안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방위 산업에서 진화하는 역학 관계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이 이 분야의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하면서 전통적인 권력 구조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위 산업을 주도해온 독일과 일본과 같은 국가들은 이제 새로운 경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 정치와 국제 안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맹 관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각국은 국방 전략과 파트너십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방위 산업에서 한국의 부상은 혁신과 우수성을 향한 한국의 노력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변화를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국방 환경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북한과 한국과 같은 국가들의 행동은 계속해서 미래를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역학 관계를 이해하면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각국의 전략적 결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위 산업에서 한국의 부상은 첨단 기술과 혁신에 대한 노력 덕분입니다. 한국은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통해 최첨단 기술을 갖춘 군수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에 대한 집중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군사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혁신의 핵심 분야 중 하나는 사이버 방어 분야입니다. 전 세계가 더욱 연결됨에 따라 사이버 위협은 모든 국가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를 인식하고 최첨단 사이버 방어 역량 개발에 투자해 왔습니다. 최근 한국은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나토의 협력 사이버 방어센터 CCDCOE에 가입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사이버 전쟁의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이버 전쟁은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점점 더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각국은 전력망, 교통망, 통신 시스템과 같은 핵심 인프라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한국의 앞선 사이버 방어 역량과 양자 암호 기술 리더십은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로부터 국제적인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독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양자 암호 통신은 한국을 글로벌 사이버 보안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이 기술은 양자 역학의 원리를 이용해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한 안전한 통신 채널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한국은 CDCOE에 가입함으로써 자국의 사이버 방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방위 환경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독일과 같은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오랫동안 업계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으로 경쟁 구도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약속을 이행하는 능력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폴란드와 같은 국가들은 한국과의 협력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때 탱크 생산의 부동의 선두주자였던 독일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 전차 대신 한국 전차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은 시대 변화의 분명한 신호입니다. 탱크 산업에서 독일의 전통적인 우위가 한국과 같은 새로운 플레이어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탱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 방위 산업의 광범위한 변화를 반영합니다. 각국은 최고의 기술, 가장 빠른 납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성공한 한국의 성공으로 경쟁 구도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입장은 나토에 대한 의무와 우크라이나 지원의 필요성 때문에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러한 의무로 인해 독일은 한국 방위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의존도는 폴란드가 자국산 레오파드 전차 대신 한국산 전차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독일의 과거 유보와 함께 국방 역학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전략적 복잡성에 더해 한국은 최근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나토의 협력 사이버 방어 센터 CCDCOE에 가입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사이버 전쟁의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이버 전쟁은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점점 더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각국은 전력망, 교통망, 통신 시스템과 같은 핵심 인프라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한국의 앞선 사이버 방어 역량과 양자 암호 기술 리더십은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로부터 국제적인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독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양자 암호 통신은 한국을 글로벌 사이버 보안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이 기술은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한 안전한 통신 채널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한국은 CCDCOE에 가입함으로써 자국의 사이버 방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방위 산업에서 진화하는 역학 관계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이 이 분야의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하면서 전통적인 권력 구조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위 산업을 주도해온 독일과 일본과 같은 국가들은 이제 새로운 경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 정치와 국제 안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맹 관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각국은 국방 전략과 파트너십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방위 산업에서 한국의 부상은 혁신과 우수성을 향한 한국의 노력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변화를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국방 환경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북한과 한국과 같은 국가들의 행동은 계속해서 미래를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역학 관계를 이해하면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각국의 전략적 결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부흥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지속적인 혁신의 중요성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한 발 앞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첨단 기술에 대한 집중과 함께 연구개발에 대한 한국의 헌신은 성공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방위산업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에게는 혁신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기술을 개선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 문화와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결단력, 전략적 계획, 혁신에 대한 집중력만 있다면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도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성공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강력한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능력입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술에 접근하고 전문 지식을 공유하며
시장 범위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 파트너십은 현대 방위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파트너십을 통해 각국은 자원을 모으고 위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폴란드와 같은 국가와의 파트너십은 방산 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단순한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신뢰와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안 위협이 점점 더 글로벌화되고 있는 지금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대한민국이 세계 방위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성장하기까지의 여정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혁신, 전략적 파트너십, 끊임없는 우수성 추구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성공은 올바른 접근 방식을 취하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 한국의 부상이 주는 교훈은 계속 울림을 줄 것입니다. 혁신의 중요성, 국제 파트너십의 가치,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해야 하는 필요성은 모두 현대 방위 산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